황혼이 짙게 깔린 저녁, 김민준 씨는 67살의 나이로 침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지는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지난 세월의 침묵과 반복된 일상이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고해진 가죽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때는 존경받는 기술자로서 수많은 출장길에 그와 함께했던 이 가방은 이제 몇 가지 신중하게 고른 물건들만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빛바랜 사진 하단에 사진 한 장에 멈추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이수정 씨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희망으로 반짝였고 함께 꿈꾸었던 행복한 노년의 약속들이 떠올랐습니다. 40년 세월의 무게를 담은 듯한 깊은 한숨과 함께 그는 사진을 조용히 뒤집었습니다. 환하게 웃던 얼굴은 사라지고 텅 빈 종이 뒷면만이 보였습니다. 그는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된 옷장, 어울리는 서랍장, 그리고 40년 동안 나란히 잠들었던 침대까지 모든 것이 이제는 침묵으로 그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깊은 상실감과 함께 묘한 해방감이 뒤섞였습니다. 그는 깊고 깨끗한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전히 자신만의 공기였습니다. 조용히 침실 문을 열고 이어서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찰칵하고 잠기는 문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것은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듯한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장면은 갑작스럽게 바뀌었습니다. 밝은 아침 햇살이 작고 소박한 오두막집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김민준 씨는 간단한 나무 현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선한 공기는 촉촉한 흙냄새와 피어나는 들꽃 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약초, 차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인스턴트 커피나 서두르는 아침은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작고 정성껏 가꾼 텃밭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흙에서 돋아나는 어린 푸른 싹들은 미래의 수확을 고외에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씨앗을 심고 매일 정성껏 가꾸었던 만족감을 기억했습니다. 작은 탁자 위에는 반쯤 완성된 나무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날개를 펼치고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한 섬세한 새 한 마리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들어 올렸고 굳은 살 박힌 손가락으로 나무의 매끄러운 곡선을 따라 만져보았습니다. 희미한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일상의 무게에 눌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창조적인 불꽃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일상에서 벗어나 이 조용하고 소박한 삶이 바로 그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남자의 인생 역전 이야기, 바로 김민준 씨의 놀라운 삶의 변화에 대해 들려드릴까 합니다. 67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난 그의 이야기는 분명 많은 분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셔서 김민준 씨의 용기 있는 도전을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도시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준 씨는 한때 국내 굴지의 기계 제조 회사에서 40년 넘게 근무했던 베테랑 설계 기술자였습니다. 그의 손을 거치지 않는 기계는 없다고 할 정도로 그는 업계에서 정밀함과 완벽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복잡한 도면을 해독하고 작은 부품 하나하나의 오차를 잡아내며 거대한 기계가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그의 천직이었습니다. 그는 매사에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으며 그의 삶 또한 잘 짜인 기계처럼 빈틈없이 돌아갔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꼼꼼함과 탁월한 문제 해결 능력에 경의를 표했고 후배들은 그를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는 은퇴 후의 삶을 오랫동안 꿈꿔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늘 그림 같은 노년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인 나무 공예를 위해
차고 한쪽에 작은 작업실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섬세한 손길로 나무를 깎아 멋진 작품을 만드는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또한 서재에 가득 쌓인 고전 소설들을 느긋하게 다시 읽으며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놓쳤던 삶의 깊이를 음미하고 싶었습니다. 아내인 이수정 씨와 함께라면 아파트 베란다에 작은 화단을 가꾸고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 손을 잡고 걸으며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할 필요 없이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신문을 읽는 여유로운 아침을 꿈꿨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그저 편안하고 평화롭게 흘러갈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드디어 은퇴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성대한 퇴임식이 열렸고 수많은 동료와 후배들이 그의 노고에 감사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김민준 씨는 그날 밤 벅차오르는 감동과 함께 이제는 정말 모든 짐을 내려놓았다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은 희망과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여유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첫 달, 그는 여전히 습관처럼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조용히 주방으로 가 물을 끓여 향긋한 커피를 내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따뜻한 커피 향과 바스락거리는 신문 소리는 그에게 작은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아침마다 김민준 씨의 작은 행복을 깨뜨리는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여느 때처럼 신문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방에서 아내 이수정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빈둥빈둥. 이제 할 일 없다고 완전히 손 놓은 거예요. 당신 이제 할 일 많아요. 김민민 씨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꿈꿔왔던 평화로운 아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불편한 침묵과 아내의 날카로운 시선이 채웠습니다. 그의 은퇴는 자유가 아닌 새로운 의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것입니다. 김민준 씨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당황했지만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직장에만 매달려 살다가 갑자기 집에 하루 종일 머무는 남편이 어색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고 스스로를 이해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의 말대로 집안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오랜 직장 생활에서 몸에 밴 꼼꼼함과 체계적인 습관은 집안일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는 설거지를 할 때도 그릇의 종류 수요별로 정리하고 청소를 할 때도 보이지 않는 구석까지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닦아냈습니다. 빨래를 갤 때도 각을 맞춰 반듯하게 정리했고 장을 볼 때도 필요한 물건의 목록을 미리 작성하고 가격을 비교하며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이 아내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아내 이수정 씨의 불만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김민준 씨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내의 눈에는 모든 것이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그가 빨래를 개면 아이고, 그걸 빨래 개는 거라고 했어요? 다시 해요. 이렇게 대충 개면 옷 다 구겨지잖아요. 라는 잔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면 장을 본다고 돈은 왜 이렇게 많이 썼어요? 아무거나 사면 어떡해요? 제가 좋아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라며 불평했습니다. 청소를 마친 후에도 청소기 돌린 거 맞아요? 머리카락이랑 먼지가 그대로인데 이건 안 보여요? 당신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무엇을 해도 칭찬은커녕 구박과 잔소리만 늘어갔습니다. 마치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아내의 신경을 거스르는 듯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자신이 평생 쌓은 성실함과 꼼꼼함이 집안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사실에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더욱 서러웠던 것은 아내의 일상이었습니다. 이수정 씨는 김민준 씨와는 달리 활기찬 노년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매주 등산을 다니며 건강을 챙겼고 국내외로 여행을 떠나 새로운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기고 브런치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녀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환하게 웃는 아내의 모습은 김민준 씨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단 한 번도 함께 가자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여보,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당신 친구분들이랑 같이 가는 거 보면 재밌어 보이던데. 아내는 잠시 김민준 씨를 쳐다보더니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친구 없어요. 당신도 친구 만나러 나가요. 그리고 당신은 남자잖아요. 여자들끼리 만나는 자리에 무슨 할 일이 없으면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요. 그 말에 김민준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그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동반자가 아니라 그저 집을 지키는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존재는 아내의 즐거운 일상에 방해가 될 뿐이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빈집에서 김민준 씨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가 없었고 책을 읽으려 해도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만 하염없이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외로움과 서운함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쌓여갔지만 그것을 털어놓을 곳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40년 동안 친구들과 쌓아서온 관계가 있을 것이고 갑자기 남편이 끼어들면 어색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이라도, 정말 아주 가끔이라도 여보, 같이 갈래요?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그는 은퇴하면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많이 못했던 아내와의 데이트를 즐기고 여유롭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만의 착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노년은 시작부터 삐걱거렸고 그는 점점 더 깊은 고립감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때였습니다. 김민준 씨는 아침부터 집안일을 돕느라 분주했습니다. 빨래를 널고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나니 배가 고파왔습니다. 아내 이수정 씨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점심 식사를 준비할까 망설이고 있을 때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젠 삼시세끼 차리는 것도 지겨워 죽겠어요. 나도 지쳤어요. 이제 당신이 알아서 드세요. 김민준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아내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라면 봉지를 꺼냈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켠 후 능숙하게 라면을 끓였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것도 못할 나이는 아니니까요. 그는 혼자 식탁에 앉아 김치와 함께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아내 이수정 씨가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혼자 입만 챙겨서 좋겠어요. 가족들 식사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에요. 순간 김민준 씨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차려달라고 한 적도 없었고 오히려 혼자 알아서 먹으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는데 그마저도 구박의 이유가 되는 현실에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차리기 싫다면서 먹지도 말라는 거야. 속으로는 그런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와 라면 한 그릇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명 아내는 점심을 먹었다고 했는데 자신이 뭘 잘못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김민준 씨는 밥을 먹을 때마다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뭘 먹어도 어떻게 먹어도 비난의 대상이 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차라리 아내가 외출했을 때가 훨씬 편할 정도였습니다. 김민준 씨는 젊을 때부터 낚시를 좋아했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 중에도 틈틈이 강가에 나가 낚싯줄을 들이우며 마음의 평화를 찾곤 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도 많아졌으니 취미 생활을 더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낚시를 가겠다고 하면 아내의 눈초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또 돈 쓰러 나가는 거예요? 돈 안 드는 취미 생활도 많은데 굳이 낚시를 해야겠어요? 그 돈이면 다른 데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아내의 부담스러운 시선과 잔소리 때문에 결국 그는 낚싯대를 접어야 했습니다.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서예를 위해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하겠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 들어서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요. 지금 서예 배워서 뭐 할 거예요? 돈도 안 되는 거. 그 돈이면 생활비에 보태야지. 기타라도 하나 배워볼까 싶어서 중고 기타를 알아봤을 때도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당신 취미 생활에 돈 쓸 여유가 어디 있어요? 차라리 나 같으면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돈이나 더 벌어오겠어요. 그 순간 김민준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눈에 자신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돈 버는 기계였던 것입니다. 40년 공직 생활을 마치고 연금을 받으며 소소한 취미 생활이라도 즐기고 싶었는데 그것조차 사치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물론 아내의 걱정도 이해는 됩니다. 앞으로 의료비도 많이 들 테고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몇만 원짜리 취미 활동도 허락받아야 하는 노후가 과연 제대로 된 노후일까요? 그는 자신의 존재 가치가 오직 돈을 벌어오는 능력에만 있는 것 같아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아내 이수정 씨가 무심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니깐 시간만 축내고 집에 있지 말고 경비원 자리라도 알아봐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구해야지. 그 말은 김민준 씨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평생 가족을 위해 악착같이 공부하여 최고의 기술자가 되었고 4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며 버틴 끝에 겨우 연금이라는 안전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금마저도 아내에게는 축내는 돈이었고 67살 노인에게 다시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김민준 씨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축내는 돈, 경비원 자리라도 알아봐.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당장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축내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남편이 아니라 돈 버는 기계일 뿐이구나. 이 생각이 그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였지만 그는 더 이상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는 게 내 인생의 끝이어야 할까? 가장 참기 힘들었던 순간은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딸 김지영 씨와 사위 그리고 손주들까지 와서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게 된 날이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괜히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요즘 집에서 아내와 둘이서만 지내다 보니 말할 상대도 없었는데 오늘만큼은 가족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며 밥을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웃으면서 식사할 수 있겠지. 그런 기대를 품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손주가 학교 이야기를 하고 딸이 직장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 이수정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얘들아, 너희 아버지 요즘 뭐 하는 줄 아니? 지겨워 죽겠어. 연금만 축내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 내가 없으면 밥 한 끼도 못 챙겨 먹으면서 말이야. 순간 식탁 위에 숟가락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딸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사위는 다른 화제를 꺼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김민준 씨의 귀에는 아내의 말만 메아리 쳤습니다.
연금만 축내는 사람, 밥 한 끼도 못 챙기는 사람. 그때 손주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일 안 해요? 그 말에 김민준 씨는 웃어 보이려고 했지만 얼굴 근육이 굳어버렸습니다. 손주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그는 한순간에 무능한 노인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평생 악착같이 공부해서 최고의 기술자가 되었고 40년 넘게 일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 모든 세월이 단 한순간에 조롱거리로 바뀌는 듯 했습니다. 딸 김지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은 애들도 있는데. 하지만 아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가 잘못된 말이야? 사실이잖아. 나이도 젊은데 늙은이 마냥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잖아. 그 순간 김민준 씨의 가슴에서 무언가 찌릿하게 타고 아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고 가족들은 일찍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김민준 씨는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누워서 눈을 감아도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결혼 생활이 맞는 거야? 차라리 혼자가 편하지 않을까? 그는 정말 심각하게 이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감정만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혼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부터 냉정하게 계산해 봐야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펼쳐보니 아내가 그동안 관리해왔던 저축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40년 공직 생활 동안 조금씩 모은 돈들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재산은 아내와 절반 나눈다고 치면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내 손에 남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 작은 원룸 하나 얻을 수 있을까? 병원비는 어떻게 준비하지?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 가계부를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절반을 나눠 가진 뒤 작은 전셋집을 구하는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생활비를 맞춰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빠듯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눈치 보며 살아가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 재산을 절반 나누고 나면 가진 게 줄어들겠지. 하지만 최소한 자유는 얻을 수 있다. 돈은 모자라면 줄여서 살면 된다. 하지만 존중 없는 삶은 더는 견딜 수 없다. 그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는 게 적더라도 이제는 내 인생을 지키겠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 모아온 돈이지만 이제는 그 절반을 내려놓고라도 제 인생을 찾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아내 이수정 씨는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며 분주히 오가는 아내의 모습에는 오랜만에 활력이 넘쳤습니다. 커다란 여행 가방에 여러 옷을 챙기고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전화기 너머로 친구와 신이 나서 웃고 떠드는 모습. 그런 아내를 본 지가 언제였는지 김민준 씨는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활력에는 그를 향한 미안함이나 배려는 단 하나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차가운 무관심만이 느껴졌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아내 이수정 씨가 김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번에 일주일은 집에 없을 거예요. 당신도 한번 혼자 살아봐요. 내가 없어도 얼마나 잘 버티는지 경험해 보라고요. 마치 선생님이 학생에게 숙제를 내주듯 하는 말투였습니다. 밥은 미리 안 해놨어요. 반찬도 안 사놨으니까 알아서 해먹어요. 설거지든 뭐든 다 스스로 해봐요. 그래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지. 그 말을 들으며 김민준 씨는 잠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안함은커녕 오히려 그에게 시험을 치르듯 떠나는 모습이 더 이상 그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를 남편이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대하는 모습에
남아있던 애정이나 미련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끝내도 되겠다.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 이수정 씨가 현관문을 열고 여행 가방을 끌며 당당히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김민준 씨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그동안은 혹시라도 오랜 세월 함께한 정 때문에 망설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여행을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날, 김민준 씨는 마침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변호사의 질문에 그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년 세월을 함께한 결혼 생활을 끝내겠다고 입으로 내뱉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은데요. 아내와는 도저히 더는 함께할 수가 없어요. 매일 구박과 무시가 일상이 되었고 가족들 앞에서도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연금, 저축, 부동산, 예금은 모두 재산 분할 대상이 되죠.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는 어떤 상황입니까? 김민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아내와 함께 살아온 집입니다.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팔고 나누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겁니다. 절반은 아내의 몫이 되겠네요. 그 말을 듣자 김민준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모은 재산을 절반이나 내줘야 한다니 억울함이 치밀었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래, 재산의 절반을 내주더라도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게 더 큰 가치다.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거주할 곳부터 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원룸이나 전셋집을 미리 알아두시면 훨씬 수월해요. 또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실지도 생각해 두셔야 하고요. 업체에 두셔야 하고요. 이혼은 합의하시면 수월하게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상보다 더 큰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 김민준 씨의 발걸음은 묘하게도 가벼웠습니다. 비록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 이제는 길이 눈앞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내 이수정 씨가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날 현관문이 열리며 화려한 옷차림에 쇼핑백을 든 아내가 들어섰습니다. 피부는 햇볕에 그을렸지만 표정은 환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잠시 후 또다시 폭풍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빨래는 왜 이렇게 하고? 바닥 청소는 하기는 했어요? 여행 갔다 와서 집이 깨끗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고요. 아, 정말 싫다. 그녀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고 그에게 잘 지냈어? 라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의 손에 들린 쇼핑백과 휴가를 다녀온 사람의 당당한 웃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이다. 더는 미루지 말자. 식탁에 마주 앉자 아내는 여행에서 있었던 일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이 얼마나 좋았는지 알아요. 내 친구 남편은 여행 경비 다 대주고 공항까지 또 데리러 왔더라고요. 우리 집 남편이랑은 너무 비교가 되지. 말끝이 흐르기도 전에 김민준 씨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쯤에서 그만합시다. 아내는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그만하자고? 당신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김민준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는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라 그저 돈 버는 기계로만 취급받아 왔어요. 내가 어떻게 해도 당신 마음에 안 들고 당신도 나 없이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하다고 했잖아요. 나도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쓰고 싶습니다. 아내는 얼굴이 굳어지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이 나이에 무슨 이혼 타령이야? 당신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김민준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살아도 됩니다. 아니, 혼자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재산은 당신과 반반으로 나눌게요. 난 돈 많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돈은 줄어들겠지만 최소한 당신에게 매일 모욕당하며 살지는 않겠지요. 나도 이제는 편하게 조용히 좀 살고 싶습니다. 순간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은 고요해졌고 김민준 씨는 그 고요 속에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는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인생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꺼내고 난 뒤 아이들에게도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딸 김지영 씨는 이미 시집을 갔고 아들 김민수 씨는 장가들어 가정을 꾸린 지 오래라 큰 충격은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먼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엄마와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하셨을지 알 것 같아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정이 그렇다면 저희는 괜찮아요. 예상과 달리 딸은 그의 결정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버지의 입장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아버지,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그래도 본인을 위해 선택하셨다면 존중할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이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김민준 씨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자식들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김민준 씨는 곧장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정리하기 전에 우선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알아본 곳은 약 19제곱미터 남짓한 방에 작은 주방과 화장실, 낡은 에어컨이 달려있는 원룸이었습니다. 크게 번듯하지는 않았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도맡아왔던 사소한 일들이 그에게는 큰 벽처럼 다가왔습니다. 딸이 와서 간단히 살림을 알려줬는데 그는 하나하나가 낯설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세탁기는 이렇게 코스 맞추고 세제는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혼자 남았을 때는 세탁기를 잘못 돌려 옷감이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밥솥에 쌀을 씻어 넣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물을 맞추지 못해 죽처럼 질게 되기도 하고 반대로 딱딱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이제는 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계란은 끓는 물에 넣어야 돼요. 딸의 당부가 떠올라 그대로 해봤지만 이번엔 국물이 넘쳐 가스레인지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청소기도 처음엔 다루기가 어려웠습니다. 집이 많이 좁으니 대충 쓸어도 될 줄 알았는데 먼지가 구석구석 쌓여 금세 답답해졌습니다. 냉장고 관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모든 게 서툴고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즐거웠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배우고 실패하고 다시 해볼 수 있었으니까요. 한 번은 빨래를 잘못 돌려서 흰 셔츠가 분홍색으로 변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내에게 혼났을 텐데 이제는 혼자 웃으며 다음엔 색깔별로 분리해서 해야지 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작은 원룸에서 매일같이 독립을 배워갔습니다. 하루하루 불편함을 겪으며 동시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법을 익혔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라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퇴 후까지 또다시 돈을 벌러 나가야 한다는 말이 너무도 모욕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룸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집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시간이 멈춘 듯 답답했고 몸도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나가서 잠시라도 몸을 움직이면 오히려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그는 노인 아르바이트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야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겁이 났습니다. 67살의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니 괜히 창피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의외로 재미가 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손님들이 들어와 작은 이야기를 남기고 갔습니다. 밤늦게 공부하러 가는 대학생, 늦게 퇴근하고 맥주 한 캔 집어가는 직장인, 그리고 가끔 안부를 묻고 가는 단골 손님들. 아저씨, 요즘 자주 보네요. 새로 오신 거예요? 젊은 대학생이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을 때 김민준 씨는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얼마 전부터 시작했어요. 대단하시네요. 저희 할아버지도 이런 일 하시면 좋을 텐데. 그 말에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존경받을 만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가끔 단골 아주머니가 와서는 야근 고생 많으세요 하며 따뜻한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런 작은 배려들이 그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손님들에게서 오히려 삶의 활력을 얻었습니다. 이 나이에도 아직 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미뤄왔던 꿈들의 실현, 그리고 그동안 아내 눈치 보며 미루던 일들도 하나둘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꿈꾸던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음악 학원에 등록하고 중고 기타 하나를 샀습니다. 서툰 손가락이지만 줄을 튕길 때마다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기분이었어요. 처음 수업 며칠은 손가락이 아파서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돈 아깝다, 나이 들어서 뭘 한다고 말하지 않았기에 꾸준히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 간단한 동요 정도는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향의 봄을 연주했을 때의 그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구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 활용법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글을 올리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즐거움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처음에는 좋아요 하나 받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그가 올린 원룸 생활 이야기에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라는 댓글이 달리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는 사람이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니 하루하루가 더 기대되었습니다. 서예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 잠깐 배웠던 기억을 되살려 붓을 잡았습니다. 먹을 갈고 반듯한 글씨를 쓰는 시간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빠듯해졌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재산을 분할하고 나니 여유 자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연금과 편의점, 아르바이트 수입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비싼 음식을 자주 먹지는 못하지만 혼자 라면을 끓여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편했습니다. 가끔 치킨 하나 시켜서 혼자 먹는 소소한 사치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집에서 해먹는 음식이 늘었는데 요리하는 재미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간단한 볶음밥이나 김치찌개 정도는 이제 제법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돈을 쓸 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타 학원비를 낼 때도, 서예 용품을 살 때도 아무도 그 돈이 아깝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면서 가장 신경 쓰게 된 부분은 건강 관리였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챙겨주던 것들을 이제는 자신이 직접 해야 했거든요. 병원 예약도 자신이 하고, 약도 자신이 챙겨 먹고, 정기검진 스케줄도 자신이 관리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웠지만 오히려 자신의 몸 상태를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것도 새로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쉰 어디 가냐고 묻는 게 부담스러워서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산책하다 보면 비슷한 연배의 분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가끔 공원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생겼습니다. 이혼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아내 이수정 씨와 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그가 이러다 말겠거니 했고 그에게 정신 차려라며 이혼을 거부했지만 그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재산 분할에 집중했습니다. 아파트는 당연히 반반이야. 저축도 마찬가지고 연금도 말이야. 나는 여태 집안일을 하면서 나가서 돈 벌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어디서 뭘 하라는 거야?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대로 나누죠. 아파트를 팔고 나니 생각보다 많은 돈이 나왔습니다. 절반을 아내에게 주고도 그가 가진 몫으로 작은 전셋집 보증금을 내고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축도 반반 나누고 각자 쌓아둔 적금도 정리했습니다. 40년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 서글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가장 의외였던 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만난 동료 아르바이트생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대학생부터 주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재밌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이 일을 하세요?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해서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멋있으시네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마음가짐이었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를 보는 시선이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기타 학원에서도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그와 비슷한 나이의 수강생들과 연주회 준비도 하고 가끔 커피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쉽지 않은데 용기가 대단해요. 처음엔 용기라기보다는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이제는 정말 재미있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그에게는 큰 활력이 되었습니다. 딸과 아들과의 관계도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엄마 아빠가 함께 있을 때만 만났는데 이제는 그와 따로 만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다. 오히려 더 편해졌어. 다행이에요. 엄마는 저희가 잘 모실 테니 아버지 삶 즐기세요. 자식들도 그동안 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참고 있는 동안에도 마음이 불편했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손주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그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 질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장난을 치게 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기타 들어볼래요? 서툰 연주를 들어주는 손주의 모습에서 순수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만의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은 뭘 할까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가 즐거웠습니다. 누구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고 눈치를 볼 일도 없었습니다. 책을 읽고 싶으면 하루 종일 읽을 수 있고 영화를 보고 싶으면 밤늦게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일상이지만 이런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좋았습니다. 편의점 일을 마치고 새벽에 집에 돌아와서 간단히 씻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그 조용한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기타 실력도 늘어서 이제는 동요 수준을 넘어가 몇 곡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일도 1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임시 방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의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사람들과 만나는 기회도 주니까요. 건강도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서인지 소화도 잘 되고 잠도 깊게 잡니다. 정기검진에서도 큰 문제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무작정 참기만 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는 서로가 불행할 뿐이에요. 먼저 진솔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그래도 변화가 없다면 다른 선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이혼을 결심했다면
재산 분할, 주거 문제, 생활비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변호사 상담도 받아보시고요. 셋째, 혼자 사는 기술을 미리 익혀두세요. 요리, 청소, 빨래 등 기본적인 생활 기술을 배워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넷째,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산다고 해서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기회가 더 많아져요. 다섯째,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값진지 깨닫게 될 거예요.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돌이켜보면 이혼이라는 선택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한이 긴 세월을 함께한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 주변 사람들의 시선 등등 많은 것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일찍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돈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쓸 수 있는 돈과 자유는 2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저 자신이에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67살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온전히 제 것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모든 분에게 이혼을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받으며 무작정 참기만 하는 것도 답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이혼이 아니라도 따로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누군가의 눈치가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